9회차까지 오기 전까지 왜 단절되는지, 단절은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도 다 살펴봤어요. 네. 그 유태인 출신이죠. 정신의학자 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서 살아나온 네, 그 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네, 네. 정신의학자가 있었어요. 예. 이분이 그 정신 분석학에서 좀 빠져나와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네. 그 이론을 만들기까지의 배경이 어디가 됐냐면 이분이 죽을 수도 있었던 늘 매일 누군가가 죽어가는 거를 봤었던 그 아우슈비츠라는 네. 그 수용소 공간에서 터득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네. 그때 이분이 했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제가 이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말이었었어요. 그 말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 질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야. 이게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방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극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극이 유쾌한 자극이었어요? 불쾌한 자극이었어요? 화나죠. 우선 일단 불쾌한 네, 자극이에요. 불쾌하죠. 그럼 네. 그 자극에 따르면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엄마는 화를 낼 거고요. 어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청소를 할 거고요. 네. 어떤 엄마는 막 잔소리를 하겠죠.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엄마는요 방관할 수도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 눈에만 안 띄면 돼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다양한 반응들 혹은 남편한테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엄마는요 아이한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이러면서 아주 연결의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이건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반응 중에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네.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단어 2개가 뭐였냐면 반응을 선택한다는 거고요. 그 태도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핵심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구나라는 이 말을 저는 완전 외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이걸 생각했었어요. 지금 저 자극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반응이 내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에게 끼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게 훨씬 행동하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네. 그 상대와 내가 모두 단절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처음에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첫 번째 딱 대화를 시작하죠. 절대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판단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또 이러지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비난을 해요. 너 엄마가 우스워? 너 엄마 지금 무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비교를 해야 돼요. 너 옆집 걔 좀 봐봐. 그런 거 못하는 거 좀 보고 배워.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 다뤘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강요를 해요. 너 당장 방 청소해.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시도 해요. 야, 학생이 방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쯤 돼서 미안하면 책임을 회피해요. 엄마 책임이 아니야. 이건 다 네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결과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좋아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운 대화의 방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와 내가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거 쏟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렇죠.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가 정말 알아줄까요? 아니죠. 네, 엄마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다 동의할 수 있어요. 네. 단지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시작이네. 뭐 또 이렇게 시작이네. 하면서 네.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 뭉쾅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단절의 방식대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멈추잖아요. 네. 공간에서 우리가 멈추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 네. 공간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 의식의 대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 비폭력 대화에서 나온 4가지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요.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들었지? 우리 아이는 방 청소를 일주일에 오늘 한 번 했어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자극이구나.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감정이에요. 이 관찰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고 서운해. 왜 서운하고 화가 날까요? 이 자극 때문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약속이 잘 지켜지길 바래. 그리고 우리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협조가 필요해. 이 3가지가 되지 않아서 나는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째는 우리가 그 부탁과 요청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다뤄봤어요. 네. 그걸 통해서 내 아이가 뭐를 해주길 바랬는지 행동을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2번째는요.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는 연결의 부탁이 있어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방식이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하고 아이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엄마가 지금 이 지난주에 쭉 봤는데 엄마 기억으로는 네가 이번 주 한 번 청소했어.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아이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동의는 할 수 있어요. 미안하고. 엄마가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좀 서운하고 화가 나. 엄마의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 약속이 서로 한 약속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러자면 서로가 좀 협조가 필요해. 근데 그게 안 돼서 서운하고 화가 나. 엄마 말 듣고 네 생각은 어때? 이게 연결 부탁이고요. 지금 우리 저녁 먹기 전까지 한 15분 시간이 있는데 지금 네 방에 들어가서 정리정돈 좀 하고 나와줄래? 하면 이건 행동 부탁이 되는 거죠. 뭐 서로 언성 높이지 않고 될 서로, 수가 있죠. 네,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네. 또 아이도 잘 납득할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좀 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비폭력 대화의 개발자인 마샬 로젠버그 박사였었어요. 네.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폭력 대화를 오래 배운 분들의 실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10년을 배우고 맞아요. 그 이상을 배워도요.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저를 포함해서. 네. 얼마만큼 이런 의식적인 대화로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가 능력인 거지. 네. 모든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고 감정을 말하고 욕구를 표현하고 부탁을 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저거를 연습을 해보시면은요. 저게 되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힘이 돼요. 이렇게 눈덩이를 한번 이렇게 줄줄줄줄 굴려보면 처음에 주먹만 했던 눈덩이가 눈밭에서 훅 구르면 어느새 확 부러져 있잖아요. 그 경험은 우리한테 이만큼 그 만족감을 크게 해주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면 습관적인 대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이미 알았고요. 어떻게 다시 연결의 그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는 그 눈덩이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누구랑 하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자녀? 자녀? 네. 그러면 누구랑 하면 이 방식이 지금 제일 도움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남편?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네.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욕구,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사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고 듣는 이 관찰 다 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능력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할 거고요.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화로 할 거고요. 뭐 글로 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자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던 능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요. 우리와 불편함이 없는 가장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 네. 그리고 어쩌면 태은쌤과 우리와 같은 관계예요. 이 멀다는 건 이미 우리는 많이 정서적으로 이제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가족보다 우리가 좀 더 멀죠. 제일 가까운 관계는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내가 관계가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우리의 남편 그리고 또 우리의 친정 부모님들 혹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은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그러면 어려운 관계가 누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주 다투고 있다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시댁 어른들.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또 직장인이라면요. 상사.
네. 저 상사를 좋아하는 거와 별거는 상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대화로 연습하기 조금 힘든 대상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누구였냐? 쪽팔려도 괜찮은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장 보러 애 없고 이마트 가잖아요. 네, 네. 그 이마트에 계신 분들이 가장 연습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맛있는 생선을 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가장 싱싱한지 좀 골라주시겠어요? 네. 이상하게 보이면 어때요? 돌아서서 오면 그만인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위클링크라 그래. 아주 약한 연결선에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감동을 하게 되는 관계는 네. 아주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와, 좋네요. 네.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가장 먼 관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고마운데요. 이런 게 좀 채워졌는데요. 제 말씀 듣고 어떠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아저씨는 이게 진심일 때 정말 감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먼 관계에 있지만 아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눈덩이를 훅훅훅 굴리는 대화의 네. 그 관계도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눈이 우리 집 앞에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 저만 그 지상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눈이 꽉 쌓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빨리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러고 저러고 할 틈도 없이 저희 아저씨가 그 파란색 플라스틱 큰 그 물 주는 네. 그 뭐죠? 화분 물 주는 거를 들고 물통을 들고 오시더니 쓱쓱쓱쓱 그 차 위에 이렇게 뿌려주시니까 따뜻한 물을 그냥 바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연결의 대화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내려서 아저씨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따뜻한 물로 제 차를 씻어주셨잖아요. 관찰이죠.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 도움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야. 제 욕구가 충족이 된 거죠. 아저씨 제 말 듣고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간호는 별말을 그냥 빨리 가라. 그러나 너무 아저씨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고마움이냐면 인정이죠. 이 아저씨는 그렇죠. 인정이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시는 네.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최소한 무엇이 감사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 또 해주고 싶죠. 그 선물 줬는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면 다음에 그거 해주고 싶으세요? 아우, 그쵸.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죠.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해주고 싶어져요. 그 어색한 말이지만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빨간 카페 쫙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딱 차에서 내리면 우리 아저씨가 그냥 그러니까 빨간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마음은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네. 내가 너무 뿌듯하다, 네. 보람되다. 이 일을 하는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런 대화의 방식들을 제가 그 교육할 때 항상 제안하는 거는요. 가장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가서 이모님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 제가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네. 한 접시만 더 주시겠어요? 예,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세요? 괜찮고. 왜 예. 이렇게 불편한 것도 그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습관적인 방식, 판단과 비난을 하게 되면 더 상처받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요. 그걸 제공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돈을 그렇죠. 주고 고용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성숙한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고치러 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지 30분이 지났어요. 자,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심플하게 나쁘잖아요. 예. 그때 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도대체 아세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하면서 막 쏟아낼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도대체 일을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그 사람도 이미 감정이 다 상하죠. 그리고 제 핸드폰을 고쳐줄진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걸 고치겠어요? 또 고장나라 이러면서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때 저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분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한
한 10분 지나서 뭔가 네. 짜증이 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잠시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기다렸고 10분이 지났어요. 관찰이죠. 네. 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제 감정이에요. 그때 바로 3번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까지만 들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요.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시간에 맞게 집에 가서 제 아이를 좀 기다리고 싶어서 예측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네. 이 얘기 자체가 그 사람한테 편한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얘기고 네.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네요. 네. 그래서 이 연결의 대화의 방식은요. 기분 좋은 대화가 절대 아니고요. 착한 대화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불편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대화고요. 우리 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네. 아이가 뭐 3일째 숙제를 안 해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가정에서 얘 좀 숙제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마치 내가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엄마인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 애를 보면 기분 좋게 나갈 수가 없죠. 엄마가 오늘 선생님한테 네가 3일째 숙제 안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맞다고 하면 엄마 너무 걱정돼. 엄마의 느낌이죠. 감정이에요. 왜냐면 엄마는 집안에서 네가 학교 숙제를 잘해갈 수 있도록 좀 잘 지원하고 돕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네가 학교 생활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너 생각은 어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3일씩 숙제를 안 해가는 동안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안 해갔다는 건 아이한테도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가 종종 정말로 집중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계속 아이를 어떻게 다그쳤냐면 야 똑바로 집중해. 왜 5분도 못 앉아 있어? 너 제 친구들은 저렇게 3장씩 4장씩 푸는데 너 이거 5문제도 못 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후회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차분하게 집중을 오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집중하는 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후자였거든요. 제 아이는 저를 굉장히 닮은 거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싫었어요. 저의 그 부분이. 네. 왜 나는 저 친구들처럼 오래 앉아서 집중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야단쳤어요. 네. 넌 그 정도도 못하냐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네. 걔한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인데 물론 지금도 집중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최근인데 한 번은 아주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가 학교 방학 숙제를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걸 엄마가 봤는데 질문은 이거야. 너가 생각할 때 정말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니?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니? 노력을 했는데도 집중이 정말 안 되는 거라면 이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도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묻냐고. 근데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때로는 정말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 되는데 그냥 놀고 싶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엄마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자라면 전 잔소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걔 능력이 거기까지인데. 그런데 후자라면 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부탁하기보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한테는 네. 연결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네 의견은 뭐야? 네 생각은 어때를 물어봐 주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하는 대화, 사춘기 자녀들에게. 근데 사실 들으면서 비폭력 대화가 안 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막 말 끊는다든 1번 관찰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끊거나 네. 아무리 해도 안 통한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비폭력 대화를 가르쳤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안 하는데 비폭력 대화를 가르쳤을 때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 아니더라고요.
정신과에서 그 대화교육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그때 제가 클래스 운영했었던 클래스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분은 강박증을 경험했었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8명이 한 클래스였는데요. 우울증도 있었고 ADD도 있었고 공황장애,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또 우울증 뭐 이렇게 해서 한 8명이 모였었어요. 그분들은 다 정신과 치료가 끝나신 분들이었고요. 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를 교육할 때였어요. 네. 그런데 되지 않았고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였었어요. 네. 어느 분은 비폭력 대화로 삶이 바뀌고 이게 다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좀 사람의 대화라는 것을 정말 돕고 지원하기 위해선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충분히 다뤄야겠구나가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를 내려놓고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계속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강박증이었었던 경험했었던 한 학생이 선생님 저 엄마가 오라 그러면 바로 가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은 사례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사례니까 사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손을 들더니 선생님 근데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해줬죠. 비폭력 대화로. 그게 또 잘 안 됐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비폭력 대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툴이다, 도구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네. 한 도구다. 그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너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마샬 로젠버그 박사한테 참 감사한 거 하나는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의 공간을 침묵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내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4가지 모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지금 뭔가? 그래서 난 지금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혹은 저 사람한테 아니면 이 전체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데 마샬 로젠버그 박사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대화를 해야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주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우리 엄마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요.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명 특히 내 기분이 괜찮을 때 그냥 자거나 그냥 좋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 한번 보시고요. 저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보시고요. 저거를 볼 때 내가 이 느낌이 드는 건 이런 욕구 때문이구나 하는 욕구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걸 위해서 무엇을 내 자신한테 부탁해 볼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철을 타시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평가를 뭐를 보고 했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느끼나 무엇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가 바로 이거죠. 와, 좋네요. 네. 아마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전철에 탔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자리 양보를 했어요. 우린 그걸 볼 때 바로 저 사람 친절하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뭘 봤죠? 첫 번째 관찰. 지금 내 앞에 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났어.
저걸 보니까 두 번째 느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좀 뭉클해. 세 번째 욕구, 네. 아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를 좀 배려하고 좀 돌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믿고 싶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 네 번째 부탁,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자신한테 부탁을 해볼 건데 나도 오늘의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싶어 라고 네. 부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해본다면 네. 조금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우리 아이한테 저 방식대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그걸 한번 그러네요. 연습해보죠. 네. 태은쌤도 한번 일주일 동안 알겠습니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숙제 검사를 네. 받도록 할게요. 네. 카톡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개인 레슨 선생님이 생긴 것 네. 같아서 네. 저의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예. 네네.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또 네.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선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